안녕하세요. 정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일과가 좀 바빠서 네, 기존에 하던 라이브 방송도 제대로 진행을 못했던 하루였는데 늦게 또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올렸더니 음향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네, 여러모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네, 심심치 않게 사과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네요. 밤 늦게 외부에서 간단하게 소주 한 잔을 하고 또 음주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빅 이벤트가 있었죠. FOMC 그 금리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였다면 오늘은 이 불확실성 해소가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쪽으로 터졌냐 하면 바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해외에서 보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업 사이클 플러스 반도체 값 상승 플러스 어제 나왔던 램 리서치의 한국 R&D 센터 건설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오늘 증시의 시작은 IT가 시장을 당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IT 장비 섹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IT 섹터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죠. 삼성, 하이닉스의 투자인데 원래대로라면 금년 초에 진행이 되었어야 될 이런 설비 투자라든지 OLED 장비 투자 부분이 하반기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OLED 섹터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어요. 많게는 뭐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큰 폭의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어느 순간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오는 주도 섹터가 분명히 나올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OLED 섹터는 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시황 들어갈게요. 자, 전일 뉴욕 증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기준금리 0.25% 인하로 마감을 하면서 다우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등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없었던 부분에서 약간의 혼조세는 있었지만 대차 대조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큰 충격이 아닌 네, 횡보 내지는 점진적 우상향을 아직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오늘 밤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 모멘텀을 당길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강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언급을 드렸고요. OLED IT 섹터 지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컨센도 10월 초면 나올 거고요. 그에 더불어서 투자 관련된 사이클, 이슈 등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 밖에 3분기의 실적이 예를 들면 전분기 대비 20% 이상 상승하는 섹터,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서 중기 정도 실적 발표 전까지 끌고 나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시장에서 돼지 열병 관련주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뭐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약간의 손실을 입었고요. 뭐 전일 뭐 상한가를
뭐 먹기도 했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수든 하수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로 인한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고요. 테마주라는 게 성격이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결국은 비중 조절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은 그러나 끝나지 않은 테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지켜보고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정치 테마 이슈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 관련 정치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홍정욱 관련해서 KNN, 고려산업, 그리고 안철수 관련 써니전자, 황교안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일 시간에 강했던 유시민 쪽은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쪽에 오늘 수익은 봤지만 또 집중하고 싶은 섹터는 약간 써니전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를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오늘 미중 무역협상 고위급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 장막판의 홍성, 컬러레이 윙입 등등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2시 정도에 좀 매수를 해놓고 있다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교육 중에 뭐 따로 이제 뭐 문자를 못 드리고 그렇게 됐어요.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인데 내일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내일도 관심을 가져보고 오늘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보고, 홍성은 시간에 한 7% 정도 올랐고 컬러레이가 한 4%대인데 이거는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이 콘텐츠 관련주인데 이쪽 섹터도 흐름이 견조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 따로 초록댐, 그 다음에 컬러레이까지 넣어서 보고요. 경협주는 뭐 주말에 이슈 발생하니까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10월달 AI 로드맵 발표가 있죠. 미리미리 선침해, 눌릴 때 선침해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오늘도 정말로 강력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네요. 연기금이 코스피 그리고 국내 전체 이제 코스피 시장을 완전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몇 거래일이죠? 8월 급락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연기금이 초강력 매수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연기금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3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은 그런 부분이 없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허나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도 키 맞추기 아니면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스닥의 IT 섹터 분명히 큰 자금이 들어올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오늘은 외인이 좀 힘을 보탰죠. 최근에 시장이 하락 반전하면서 금융투자 쪽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외인의 자금은 오늘 IT에 집중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쪽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오늘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참 그래요. 시장이 대형주든 소형주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갭을 띄운다면 따라 붙는 게 현명하다라는 게 삼성전자 차트에서도 나온 하루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방향을 상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뭐 어찌 됐던 가능성은 5만원 초입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가면 당연히 IT 섹터 싸그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방향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눈을 뜨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바로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9,300원 하단 라인부터 매수 진입하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지금 현재 60일선 내려오는 거에 저항을
막고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저항을 막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뚫는 모습, 막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뚫는 모습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파미셀도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다 쉬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파미셀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ABL보다 위치는 더 좋아요. 위치는 더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올라갈 걸로 확인되니까 파미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보죠.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도 이 갭 뜨는 날 이런 모습이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나올 거예요. 갭을 띄웠고 조정 상승,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하단 갭 상단 갭에 대해서 1.5배 정도 가를 더해 준다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의 성격도 있어요. 결국 이 상단을 일단 뚫었기 때문에 또 보는 거죠. 이 상단으로 박스권 올려서 보면 됩니다. 일단은 한 11만원 11만 5천원 선까지 열어놓고 좀 느슨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막 콘덴서 MLCC를 같이 보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 보유 종목을 가지신 분이라면 일단 5만원 선까지 보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쉬어가는 모습, 필룩스도 쉬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거를 매도를 하고 이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 20일 저항 눌림 돌파 서폭 돌파 조정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세로 매매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OLED 섹터 좋죠. 지금 힘스라는 종목이 OLED는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종목이 힘스로 보여져요. 그래서 힘스가 더 힘차게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야스가 되겠죠. 힘스와 야스를 함께 보시고요. KC텍이란 종목도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좀 종목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네요. KC텍 하나 넣고, 뭐 HB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덕사는 잠시 빼놓고요. AP시스템까지 해서 일단은 볼게요. 이 상방을 돌파하고 이 박스권을 지금 뚫어버릴 만한 종목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KC텍 내일 좀 관심을 보셔도 되고, HB테크놀로지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견조해요. 일단은 이 추세대 상단을 내일 돌파하는 날입니다. 이 추세를 돌파하면 상단 추세까지 열려 있어서 얘도 대략 한 15%의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P시스템 좋습니다. 중장기 박스 돌파하면 얘는 맥시멈 5만원이에요 4만원에서 5만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인 IT 섹터가. 그리고 AI죠. 링크 제네시스 흐름 괜찮습니다.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12,000원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고, 이게 중간에 눌렸다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박스권, 이 하단 박스권을 돌파하고 거래량을 내놓고 지금 윗골이 조정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순간이 이 시세가 나오는 위치다 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그간 끌고 왔었는데 이게 일단은 매도 사인을 했는데 그 금액에 소폭 못 미쳤어요. 조금 아쉬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올라오면 매도 처리를 일단은 하고 다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고점을 못 높였으니까. 그리고 나무기술, 그리고 나무기술을 오히려 편입을 해서 종목 교체를 뭐
예를 들면 드림을 봤다라고 하신 분은 나무로 좀 바꾸는 것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또 나무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낮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튀면 강하게 틀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치 테마 보혜 양조 보호하죠. 먼저 일단 보혜 양조는 전일 13,200원 보혜 양조를 원래 있었죠. 여기에 13,200원을 13,250원에 대한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올렸다가 밀렸는데 일단은 시초가의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게 당연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3,000원 깼을 때 전량 매도 처리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약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밀어놓고 보고 그간은 조정받을 동안은 써니전자 쪽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차트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박스 구간을 이렇게 그렸죠. 박스를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렇다면 예를 들면 만약에 얘를 잠깐 이탈시켜서 첫 이탈 라인 뭐 10선, 1라인, 2라인에서 매매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든지요. 그 다음에 오늘 황교안 쪽도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한창 재지를 추가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KN이라는 후발로 얘 같은 거를 안 했기 때문에 후발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게 또 황교안 쪽도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폭락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끌어올리지도 않았다라고 보여요. 산을 하나 더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창 제지도 함께 보시죠. 다음 남북경협주요. 인디F 전고 좀 돌파할 수 있는 거 얘도 돌파하면 봐야죠. 돌파하면 그 다음에 원래는 경롱을 매매를 했었고 경롱을 봤는데 종목 교체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 종묘로요. 이제 같은 이 종목 중에서 조금 더 강하고 여기를 뚫을 수 있는 종목 거래량에 답이 있다라고 보면 뚫을 수 있는 종목을 아시아 종묘로 놓고 아시아 종묘가 이런 농업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광물 포스코, 엠텍 같이 놓고 보시고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갭을 들어놓고 상방 조정, 그 A급 조정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이 300일선을 돌파하면 위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매매했던 에코마이스터인데 철도주 쪽은 여전히 에코, 바닥권에서는 에코, 그 다음에 상방 쪽에서는 뭐 부산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대장은 부산이죠. 근데 서암기계공업을 어제 좀 한 7% 정도 이익을 보고 이 구간에서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 정도 매매를 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들어왔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오늘 하락을 하는 바람에 2,000원, 네, 8,200원인가요? 8,200원 선에서 약손절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일봉상 어제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하고 지금 거래량이 없는 하락 파동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없는 하락 파동이다 하면 이런 구간의 모습, 여기서 음봉 하나를 더 뽑고 양봉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종가 부근에서 만약에 11선까지 밀린다면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됐던 돼지 열병이죠. 어제 이 종가 베팅을 하면서도 좀 찜찜했어요. 찜찜하고 여기가 무너져서 종가 부근에 무너져서 고민을 하다가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 이제 또 이 종목에 또 문제가 또 있었어요. 대주주가 또 매도했다라는 이슈, 그 다음에 사료 이슈 해서 개파락이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기준을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한가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던, 그리고 이 구간이죠. 얘를 만들어줬던 이 구간의 이 거래량, 이 구간의 거래량이라면 이 구간의 지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구간이 이탈, 그 다음에 이 구간인데 사실 문자를 못 드렸어요. 여기서 이 추매를 일정 부분 좀 하고 반등이, 저는 이 갭을 메꾸는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손절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손절이 좀 됐죠. 어쩔 수가 없는 손절이었던 것 같고요. 좀 아쉬움이 많은데 추가 하락에 우려가 조금 있어서 일단은 손절을 했고, 여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얘가 뭐 재수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구간이죠. 이 하단, 이 갭을 들었던 그날의 하단까지 한번 밀렸다가 3분봉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리스크 해지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면 4,300원 구간을 뭐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구간으로 보고 여기서 이런 걸 그리겠죠. 결국은 물량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돼지열병은 답이 나왔네요. 체시스 대장은, 확실한 대장은 체시스. 나중에 이 체시스 자체가 뭐 여기까지 눌리는 모습 나온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거래량 없이 올랐다가 오늘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치지 않았어요. 550억 거래 대금을 터치고 이렇게 했다? 그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합니다. 백광 소재, 백광 소재로 당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백광 소재로 이렇게 점상 상한가 갭 마이너스 7%에 18%까지 뺀 거는, 와, 이건 진짜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하면 물리면 이렇게 강한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도 약했어요 오늘. 그래서 백강 소재에 피해가 많았을 것 같고, 뭐 기준을 잡기가 지금은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낙주 매매가 지금은 약간 애매하고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은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열병주를 보고, 그 다음 최근에 컨텐츠 관련해서 초록뱀이 어제 급등을 하는 흐름이었죠. 일단 오늘 관심을 갖는 거는 그간의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점이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방으로 가면 좋은 거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다소 좀 부족합니다. 좀 다소 못 미쳐요. 여기서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 쪽으로 놓고 보고 16,000, 1630원 혹은 위로 강하게 튄다면 상방으로 해서 눌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큐브엔터나 뭐 위직 스튜디오 등등 종목들이 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 중국 관련된 홍성그룹이 14% 갔다가 종가에 4%를 누르고, 아직 3%를 누르고 시간외 상한가 찍었다가 다시 또 6%까지 밀렸네요. 내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그래서 내일도 흐름을 체크하고, 직전 고점이 14,000, 1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엄청난 눌림, 뭐 파동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컬러레이는 그냥 교육이 있어가지고 뭐 별 생각 없이 오늘 이제 차트만 보고 별 생각 없이 여기 이렇게 오후에 조금 뭐 비중도 못 실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샀는데 핸드폰을 키니까 네,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시간 외에 한 50%를 팔았어요. 50%를 팔고, 예를 들어서 시간 외에 그러니까 상가가 2220원인데 시간 외 상한가가요. 근데 이거를 못 찍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전히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가가 이렇게 뜨면 건들지 말고 눌리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 상승 구간 동안에 거래량을 주고 아직 밀려있는 모습, 그리고 10월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여전히 견조할 수도 있다라고 봐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네,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실적 종목들을 앞으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성 화인텍, LNG 선박 그 조선 기자재 업체고요. 일단은 박스권 돌파하는 신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2,720억대 회사인데 이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400% 이상 급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실적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박스를 돌파한다 했을 때, 이렇게 돌파한다 했을 때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박스권 하단까지 눌렸다가 가는 흐름을 많기 때문에 본 종목도 뭐 추격이 아니라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지점을 기억했다가 이 지점에서 타점을 노려보는 게 이제는 좋을 것 같고요. 추세를 상방으로 꺾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대덕전자 반도체죠.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업체고 이수페타시스라는 5G 관련한 업체를 또 자회사로 두고 있죠. 실적은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 올리고, 컨센은 내년에 한 900억, 내후년에 한 1000억 정도 보는 7천억 회사입니다. 근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제 월봉 추세가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 이틀 전에 원래는 관심을 갖고 시가 공략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었어요. 그 어제죠. 어제 시가 공략을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일단 눌림 기다려 본 거고요. 61선 돌파한 상황에서 이런 구간 갭 밀리면 잡으세요. 이거는 2분기에 20억, 20 몇 억일 거예요. 23억인가 봐볼까요? 회사의 컨센서스는 아주 좋네요. 아주 올해 129억, 내년 170억, 220억. 컨센은 아주 좋아요. 29억에서 40억이면 지금 각 분기별로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1분기에 15억짜리 회사가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30억이 됐다. 매출의 캐파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났죠. 일단은 회사가 우상향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50% 영업이익이 늘어났고요. 이 다음 분기에는 30억에서 40억, 약 지금 뭐 11억이니까 뭐 20, 한 7%의 또 성장세를 보입니다. 간단하게 놓고 보고요. 재무제표를.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회사 유보율을 놓고 봤을 때 잠시만요. 회사 유보율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일단은 부채 비율 20%에 유보율 1000%, 뭐 대충 자본금 45억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주죠. 시가총액 고작 1400억인데 말이죠. 유보율이 높다. PBR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PBR도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사 재무 우량, 영업이익 우량,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 EPS 성장률이 드라마틱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300, 올해 1100이니까 3배예요. 3배가 넘어요. 그럼 주가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종목을 넣었습니다. 일단은 추석 후에 이 중장기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